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밤새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네. 출근길 걱정 조금 더 쉬어도 될 것 같고요. 하늘호수님이 올 1월 34년 동안 다닌 직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출소합니다. 출근은 끝났지만 시선 집중 청취는 종신형으로 남을게요. 제 입이 긴 시간 아침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직장 생활이 어떠셨길래 출소라는 표현을 쓰실까? 그죠? 그만큼 개운하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드셨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여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출근길에 듣던 시선 집중과 집에서 듣는 시선 집중은 뭔가 온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5145님이 장동혁 대표는 헤어질 결심, 시선 집중은 1위 할 결심, 나는 살 뺄 결심. 살 뺄 결심 꼭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제이비랑 똑같네요. 저는 전반적인 살이 아니라 뱃살로 한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뱃살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5145님과 함께 제이비의 뱃살도 빼는 것도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이번에는 이해운 비망록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확보해서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이해운 비망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배경이 되는 사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당시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해운 후보자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었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는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에 서울의 한 상가연합회가 이 기념사업회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요. 이해운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가 이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있었는데 이 기부금 5천만 원 가운데 1,600만 원을 월급 등의 명목으로 받아갔는데 이게 이해운 후보자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사를 벌였는데 정식 입건을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2017년 2월과 8월, 9월 모두 3차례나 걸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입건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운 비망록 2017년 9월 19일자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수임 사인. 괄호 열고 7천, 성공보수 5천 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임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9월 20일 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최변이 윤장과 통화했다 함이라고 하는데 최변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뜻하는 것이고요. 윤장,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뭡니까? 최동욱 전 총장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를 했고 그 결과 결국은 정식 입건을 막았던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가장 핵심적인 줄기가 되는 건데요. 또 다음 날인 9월 21일을 보면 A 변호사가 18시 34분에 연락 옴. 검찰 왈 내일 지휘 내린다. 입건 허락은 아니고 수사 보강 지시 내린다. 시간 벌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하루 간격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 일정한 줄기를 형성하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이에 대해서 최동욱 전 총장이 뭐라고 그 중앙일보 기자한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속한 법무법인 서평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그 사건과 수행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하거나 뭔가 역할을 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혜훈 후보자 측은 아예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건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는데 최동욱 전 총장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법무부변에서 사건 수임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혜훈 후보자 측은 이것조차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사실을 전면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오늘 제기됐던 비망록과 관련된 의혹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식 입건을 가로막은 검찰 그 정점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이 내용도 당연히 나오겠네요. 이인수님, 이해훈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래서 반드시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산하님, 근데요 제 입이 보강 수사를 하라는 건 필요한 걸 더 수사해서 입건하라는 뜻이지 입건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입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정식으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입건을 한 다음에 수사 결과를 보고 보강 수사 지시를 내리는 거지 입건을 막으면서 보강 수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우가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OJ로 시작하시는 분은 근데 개인 비망록을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취득했을까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증도 던져주셨네요. 여기에는 좀 다른 내용도 이 기사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뭐 다른 의원을 통해서 청탁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전해드리지 않았고요. 무슨 장관과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죠? 예, 뭐 하여간 추가로 더 나오는 것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천하람 의원이 비망록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저희로서도 알 길은 없습니다. 네. 네, 계속 시선 집중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제명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재심 청구 전에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그 기간 동안에는 최고의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 당규나 이전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말은 징계 내용을 뒤집겠다라는 게 아니라 징계 확정 타이밍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인데요. 불교 방송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이제 뭐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었다. 즉 우리 소위 내분 상황이 너무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가부간에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결정을 조기에 확정지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어제 하루에 수많은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쏟아진 주장입니다. 제명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 재고해야 한다. 전당원 투표에 붙여야 한다. 의원총회 열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이 쏟아졌는데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명 징계를 확정하는 순간에는 끝나는 얘기들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주장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행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서상. 근데 그 행동이 징계 결정 확정됐으니까 승복 어쩔 수 없네요. 손 텁시다로 귀결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그래도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불복의 행동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독자적 정치 세력화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정면 도발을 감행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장동혁 체제 붕괴에 나서는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고위원 구성상 다수가 사퇴하면 장동혁 퇴진을 압박할 여지라도 있을 텐데
구상을 놓고 보면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원들이 나서서 장동혁 대표의 사실상 탄핵을 밀어붙일 것이냐? 이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게 그건 또 다른 당원들, 윤어게인 당원들이 가로막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상황이. 그러면 이렇게 끝인 건가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유튜브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면서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 하는 뭐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시나리오를 거론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이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 나왔다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징계받은 것보다 아마 내상이 더 클걸요. 그러면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물론 이론상으로 성립이 되겠죠. 근데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선되는 꼴을 그냥 멀거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후보 내세워가지고 어떻게든 표를 갉아먹으면서 떨어뜨리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한동훈 화이팅 이거를 외치면서 함께 했는데 일단 윤리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다. 당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시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법적 대응은 논외로 치고 말씀을 드린 거 정치적 대응을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내란 척결님, 국민의힘은 밤에 일을 많이 하네요. 대선 후보도 기습교체, 제명도 기습적으로. 아, 그렇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고 배시시 남매님, 당원 한 명 제명하는데 전당원 투표라뇨. 한동훈 전 대표는 진작에 노선을 결정하고 자기 길을 갔어야 합니다. 결단을 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라고 또 해주셨는데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JB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한동훈 징계하면 당 쪼개지고 선거 망한다. 이렇게 상임고문단이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조롱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정의화 상임고문이 당이 공식 사과가 없으면 앞으로 상임고문단 회의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유홍수 전 의원은 아예 고문직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AS로 전화드렸어요. 대노했군요. 대노.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라고 해요. 어제 새벽 결심 공판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을 다했지만 미비한 점도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 오늘 뭐 이렇게 밤늦게까지 재판하는 것만 해도 많이 미비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알긴 아는 모양이다. 라는 말로 이 말에 대한 평가는 가름하고요. 다음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변호사님들께서도 재판 중계, 여론, 사회적 압박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피고인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았으면 신속한 재판이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발언이? 네, 아일리 님이 최선을 다했다고요? 물음표,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까? 라고 춘철님들이 많이 물어주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들 협조 덕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무리 다시 들어도 현실 왜곡에 가깝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기현 부장판사는 본인 스스로 1년 걸린 이 재판이 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거부터가 동의가 안 되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협조를 많이 했느냐? 이것도 동의가 안 되는데 자, 조금 전에 들었죠. 프로다운 모습이라고 했어요. 지기현 부장판사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럼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들이 징징대지 않고 신속 진행에 협조했다는 말이냐? 이거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아무리 인사치레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도로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한 극우 쪽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뉴스 채굴꾼이 전해드릴 겁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실련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는데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보좌진이 재취업한 곳을 알아봤더니 대기업 가운데 1위가 바로 쿠팡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16명이 쿠팡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쿠팡에 채용된 시기가 노동자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물류센터 사망 사고 직후에 3명, 2021년 배송 노동자 사망 직후에 2명, 2024년 사망 사고 때 3명, 2025년 개인정보 유출과 연이은 사망 사고 시기에 6명이 쿠팡에 채용이 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장갑사를 앞둔 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짚을 점은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며칠 전에 전해드린 게 있었죠. 노동부 출신 쿠팡 그 입사자들 케이스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전직 보좌진이 의원에게 직접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국회의원과 쿠팡 임원 간의 연결선 노릇은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봐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의 원소스는 보좌진에서 나옵니다. 사실. 실무 준비를 보좌진이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직 보좌진이 현직 보좌진에 영향을 끼칠 여지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쿠팡의 그냥 정관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저 정관 영입은 참 거미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틀어서 대관 업무 그죠?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로비도 그렇고요. 참 이런 곳에 정성을 많이 쏟았다. 이 정성 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보완 조치를 좀 더 그 신경을 썼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떠돌이 사냥꾼님이 노동자 쥐어 짜서 얻은 이익으로 로비에 쓰냐라고 좀 혼내켜 주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